요즘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장가들려는 게 아니야. 그저 말동무나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 사람이 필요할 뿐이야.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겉으로는 순수해 보이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나는 사랑이나 진정한 동반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나를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할 뿐이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이요 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0년간 노인복지관에서 상담을 해온 김미경 상담사님의 실제 상담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간 상담사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닌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님, 그때 그 말이 이런 뜻일 줄 몰랐어요. 이제는 하루 종일 저를 간병인처럼 부리고 한숨도 못 자게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결혼인가요? 지난주 한 67세 여성분이 눈물을 흘리며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6개월 전 동창회에서 만난 73세 남성과 새로운 인연을 시작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선택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제가 상담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남성과 새로운 인연을 맺은 여성 10명 중 8명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간의 상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노년의 남성들이 진정으로 여성을 찾는 숨겨진 이유와 그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간절한 조언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가 필요한 주변의 어머니, 이모, 고모님들을 위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례를 통해 그들의 숨겨진 본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69세 박순자 씨입니다. 그녀는 2년 전 교회에서 만난 78세 이모 씨와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신사다우신 분이었어요. 예배 후에는 항상 차도 태워주시고 맛있는 식사도 함께 했지요. 특히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당신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이모 씨는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지 늘 강조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등산을 간다며 체력을 자랑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혼 2주 만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가자고 하더니 그날부터 제가 24시간 간호사가 됐어요. 밤에도 수시로 깨어서 물을 달라, 약을 달라, 화장실도 혼자 가기 싫다고 하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모 씨는 결혼 전부터 심각한 척추관 협착증과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숨겼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자녀들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와서 한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머니가 아버지 간병해 주시니 너무 좋다고 이제 자기들은 편해졌다고.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것 같았어요. 순자 씨의 하루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새벽 3시 화장실 부축, 아침 7시 약 먹이기, 오전 10시 병원 동행, 점심시간 죽 끓이기, 오후 내내 온찜질, 그리고 또다시 밤늦게까지 수시로 이어지는 그의 호출입니다. 제가 잠시 장 보러 나가려고 해도 화를 내세요. 당신이 나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하면서요. 이제는 제 건강마저 망가질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 처음에는 항상 자신의 건강 상태를 숨기거나
축소합니다. 오히려 얼마나 건강한지를 강조하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죠. 하지만 결혼 후에는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악화되었다며 24시간 돌봄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사례도 기가 막히지만 다음 소개해 드릴 두 번째 사연은 간병뿐만 아니라 집안일까지 더 많은 것을 요구했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65세 김영희 씨입니다. 3년 전 동네 노인정에서 만난 71세 박모 씨와의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배려심 깊은 분이셨어요. 제가 허리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 내가 다 도와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요리도 직접 하신다고 하고 심지어 청소기도 들고 다니시면서 자기가 얼마나 깔끔한지 보여주셨죠. 박모 씨는 자신이 얼마나 집안일을 잘하는지 항상 자랑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모든 걸 스스로 해왔다며 오히려 자신이 영희 씨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한 달 후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당신이 하는 음식은 맛이 없다며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졌어요. 밥은 꼭 갓 지은 따끈한 걸 먹어야 한다. 국은 하루 3번 새로 끓여야 한다. 김치도 자기 입맛에 맞게 다시 담가달라. 거기다 옷도 손빨래로 해달라고 하시고. 충격적인 것은 그의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밥 달라 고 소리치고 식사가 끝나면 방 안에서 신문만 보다가 10시쯤 또 뭔가를 해달라고 호출했습니다. 점심, 저녁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청소는 하루에 3번은 해야 한다면서 자기가 지켜보겠다고 옆에서 앉아 있어요. 먼지 하나라도 남으면 다시 하라고 했어요. 마치 감시관처럼요. 빨래도 세탁기를 돌리면 안 된다고 손빨래로 해달라고 고집을 부리시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박모 씨의 전 부인도 같은 이유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사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의 자녀들조차 우리 아버지 성격에 도대체 누가 살겠냐며 새어머니를 동정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든 건 제가 잠깐 앉아있기만 해도 놀고 있네라며 뭔가를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제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못하게 해요. 나가서 놀 시간에 집안일이나 하라면서요. 이런 유형의 남성들은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자신이 얼마나 가사일을 잘하는지 깔끔한지를 과시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완벽주의자로 돌변해 아내를 집안일의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더 교묘한 것은 이런 행동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포장한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간병과 집안일을 넘어 더욱 충격적인 요구를 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63세 이미숙 씨입니다. 2년 전 그녀는 퇴직교사 모임에서 만난 70세 최모 씨와 새로운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배운 사람다웠어요. 전직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처음에는 서로 대화하면서 품위 있게 살자고 하셨죠.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정말 지적이고 멋있어 보이셨어요. 최모 씨는 자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의사, 딸은 변호사라며 자신의 교육 방식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강조했죠. 그러면서 이미숙 씨의 경험과 지혜로 손주들도 잘 이끌어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첫 번째 폭탄이 떨어졌어요. 갑자기 큰 며느리가 아이 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머님이 교육 전문가시니 방학 동안만 봐달라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죠. 사전에 아무 상의도 없었거든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점차 모든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손주들을 맡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주말마다 전체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들 공부 봐주고 밥 해주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모이니 10인분 이상의 음식을 준비해야 해요. 설거지가 끝나면 다들 가버리고 남은 음식 정리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요. 제가 감히 피곤하다는 말을 꺼내면 최모 씨가 화를 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의 교육자이자 어른이라며 본보기를 보이라고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자녀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이미숙 씨를 무료 교육자이자 가사도우미로 여기며 당연하게 대했습니다. 심지어 방과 후에는 손주들의 학원 픽업까지 요구했죠. 어느 날은 제가 감기로 누워 있는데도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가더라고요. 어머님이 안 봐주시면 누가 봐주나요? 라는 말을 남기면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은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최모 씨의 전 부인도 자녀들의 과도한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가족 매니저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런 유형의 남성들은 처음에는 지적이고 세련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신부를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능 해결사로 만들어버립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를 가족애나 교육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예속을 요구했던 네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66세 최영순 씨입니다. 그녀는 3년 전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서 만난 72세 강모 씨와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멋진 신사 같았어요. 당신은 돈 걱정 말고 호화롭게 살게 해주겠다면서요. 실제로도 명품 백도 사주고 고급 식당에도 데려가고 백화점에서 옷을 사더라도 꼭 비싼 걸 골라서 사주셨죠. 경제적으로 정말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강모 씨는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이 10억이 넘는다느니 매달 받는 연금이 700만 원이 넘는다느니 심지어는 주식으로 번 돈이 수십억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살던 아파트를 보더니 이런 작은 집에서 살면 안 된다면서 강남에 자기 집으로 이사 오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제안하더군요. 자기 집이 32평형이라 더 넓다면서요. 영순 씨는 정말 믿었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아파트를 팔아 4억을 만들었고 새로운 삶을 꿈꾸며 강모 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제 통장과 도장을 자기가 보관하겠다고 하더군요. 내 집에 사는데 돈도 내가 관리해야지라면서요.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가 남편인데 이게 무슨 태도냐고 말하더군요. 그날 이후 강모 씨는 영순 씨의 모든 지출을 일일이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봐도 영수증을 꼭 가져와야 했고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일일이 보고해야 했습니다. 머리하러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미용실비 영수증도 가져오라고 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돈 쓸 일 있냐며 막았죠. 한 달에 10만 원 용돈을 주면서 그것도 어디에 썼는지 일일이 보고하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제 딸한테 용돈 주는 것도 금지시켰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순 씨가 팔았던 아파트 4억 원은 강모 씨 명의의 주식 계좌로 들어갔고 그는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며 2억을 날려버렸습니다. 나머지 2억도 어디에 썼는지 알려주지 않았죠.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분이 말했던 재산이란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려. 퇴직금도 이미 다 써버렸고 연금도 월 2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알고 보니 제 돈으로 호화롭게 살았던 거였어요. 그동안 저한테 사준 명품도 다 제 돈으로 산 거였죠. 더 가슴 아픈 것은 강모 씨의 자녀들이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재산 관리를 잘하시니 따르라며 영순 씨를 다그쳤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도 아버지의 재산이 바닥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새어머니의 재산으로 아버지를 부양하게 하려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제 돈을 다 통제하면서 마치 하녀처럼 부리고 있어요. 설거지하다가 그릇 하나만 깨져도 이게 다 돈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죠. 제가 모은 돈으로 산 그릇인데도 말이에요. 이런 유형의 남성들은 처음에는 경제적 여유를 과시하며 접근합니다. 마치 영화 속 부자처럼 행동하면서 여성의 환상을 자극하죠. 하지만 결혼 후에는 오히려 여성의 재산을 통제하고 예속시키려 듭니다. 특히 주거지를 자신의 집으로 옮기게 하는 것은 가장 흔한 수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 집의 주인은 나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정신적 지배까지 시도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70세 장미자 씨입니다. 4년 전 노인대학에서 만난 76세 윤모 씨와의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분은 달랐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외모나 돈 자랑이 아니라 늘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당신은 참 지적이고 아름다워요. 당신 같은 분과 대화하는 게 행복해요. 이런 말들로요. 윤모 씨는 자신을 문화예술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평생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살았다면서 미자 씨에게도 예술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죠. 일주일에 2번씩 미술관과 음악회를 데려갔고 매일 밤 시를 읽어주며 그녀의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어요. 70세에 이런 로맨스가 다시 찾아올 줄이야. 하지만 그건 모두 연극이었더군요. 결혼 한 달 후 윤모 씨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미자 씨의 친구 관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들을 만나면 저속하다. 당신의 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며 비난했어요. 심지어 제 딸도 너무 물질적이고 저급하다면서 만나지 못하게 했죠. 전화 통화도 자기 앞에서만 하게 했고요. 점차 미자 씨의 사회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윤모 씨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그녀를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기가 쓴 시를 읽어줘야 했어요. 감동받지 않으면 당신은 예술을 모른다며 하루 종일 설교를 했죠.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저질이라며 보지 못하게 했고 옷차림까지 간섭했어요. 립스틱 하나 바르는 것도 저속하다며 바르지 못하게 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윤모 씨의 일상적인 폭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은 특별하다더니 나중에는 내가 나를 만난 게 축복이다. 나 같은 사람이 당신을 봐준 게 어디야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제가 반박이라도 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여자라고 무시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윤모 씨는 전혀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읽어주던 시는 모두 인터넷에서 베낀 것이었고 예술에 대한 지식도 유튜브로 급하게 공부한 것이었죠. 심지어 그의 전 부인 3명도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저를 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문화센터에서 시 낭송 동아리를 하는 걸 알고는 제 취향과 관심사를 철저히 연구했더라고요. 결혼 후에는 그 지식으로 저를 군림하며 학대한 거죠. 이런 유형의 남성들은 처음에는 지적이고 세련된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상대방의 취향과 관심사를 철저히 파악한 뒤 마치 운명적 만남처럼 포장하죠.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 지식을 무기로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고립시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사례를 통해 노년의 남성들이 여성을 찾는 진짜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65세 이상의 남성들이 여성을 찾는 진짜 목적은 사랑이나 동반자가 아닌 기능적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해서, 가정부가 필요해서,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해서, 또는 자신의 허영을 채워줄 대상이 필요해서였죠. 둘째, 이들은 모두 처음에는 완벽한 신사로 포장합니다. 건강한 척, 부유한 척, 지적인 척, 자신의 본 모습을 철저히 숨기고 상대방의 환상을 자극하죠. 셋째, 대부분 자녀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합니다. 새 엄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도구를 찾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홀로 사는 것이 외롭고 두려우신가요?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곁에 누군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찾아옵니다. 홀로 살아가는 여성 어르신들의 최근 삶을 보면 놀랍습니다. 실버 동아리에서 바둑과 댄스를 배우고 평생교육원에서 외국어를 공부하고 봉사활동으로 보람을 찾고 때로는 소소한 창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런 분들의 표정입니다. 누군가에게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미소,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는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독립적으로 사는 노년 여성의 우울증 비율이 재혼한 여성보다 훨씬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홀로 살기 위한 실천적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움의 끈을 놓지 마세요. 노인대학, 복지관의 다양한 강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든든한 친구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동네 운동 모임, 취미 동아리 등에서 만난 친구들은 가족보다 더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작더라도 규칙적인 수입을 만드세요. 복지관 도우미, 공공일자리 등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넷째,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건강한 육체는 독립적인 삶의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의 수많은 여성들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도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의 소중한 내용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소중한 분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